네, 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요,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후반 들어서면서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양시장 모두 1% 내외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주식학개론 시간에서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중심 키워드 콕 집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서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오늘 이 첫 번째 챕터는요, 요새 워낙에 강조를 해주셨던 그 쪽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언택트입니다. 네. 네이버, NC소프트 신고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NC소프트는 오늘 80만 원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오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김혜진 전문가랑 제가 같이 하는 네. 그 지니스타 주식과 개론에서 저희가 언택트를 아예 특집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 자세하게 네. 분석을 해드렸어요. 네, 그렇게 언택트 특집으로 이야기를 할 때 한 2주간에 거쳐서 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 각각의 이제 섹터 내에 이제 최고 이제 탑픽 종목으로 선정했던 종목들이 지금 다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확실하게 이제 이 주가 자체만 놓고 보면 과열 우려감이 나올만 합니다. 맞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카카오, 그다음에 NC소프트, 네이버의 주가 차트인데 정말 거침없이 하이킥이죠. 그렇죠. 덜컹거리는 게 없어요. 네, 조금 눌릴 것 같으면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모더나 이슈로 네. 한번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예, 그때도 제가 TV 방송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네. 이번 이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해서 언택트가 끝나는 건 아니다. 네. 어차피 이 주요 기업들은 이 비대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시장의 성장성을 봤기 때문에 네. 그동안 미뤄왔던 투자를 오히려 계속 집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했는데 역시나 지금 이제 좀 흐름을 좀 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과열은 맞다. 단기 과열은 맞지만 중기적인 트렌드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최근 들어 제가 워렌 버핏 이야기 좀 자주 하긴 하는데 네. 본인의 실수를 인정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투자했던 이 가치 투자가 좀 잘 안 맞다라는 걸 이야기를 지금 토론을 했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 글로벌 경기를 이끌어왔던 구경제가 아니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새롭게 부각받는 이 신경제 쪽으로의 자금은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의 한정은 있겠죠. 하지만 글로벌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달러라든지 그다음에 엔화라든지 유로화가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네. 그쪽 유동성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풍부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유동성들이 주식 시장에 들어올 때 예전처럼 모든 것들을 다 사주는 흐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선별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 선별적인 흐름이 미국 증시 3대 증시만 보더라도 다우는 상대적으로 약해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전통 산업이 구경제가 주력으로 돼 있는 이제 지수다 보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다우는 약하지만 상대적으로 신경제, 우리가 계속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많은 나스닥은 강하거든요. 이런 흐름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증시에도 흐름이 이렇게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개인들의 또 유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 관련 부분이 계속 가는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단기적인 과열 우려감은 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장기적 트렌드이기 때문에 계속 좀 투자는 더 하셔도 된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멀리 보면서 흔들리지 말지어다라는 것을 이 문선 전문가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종목들 이미 언급이 되긴 했는데 보기 좋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택트 관심주 오늘 진이의 선택은 어떤 종목들입니까? 네, 일단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나눠왔던 게 우리 그 지니스탁에서도 네. 탑픽으로 했었던 네이버, 그다음에 이제 NC소프트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 지니스탁에서는 이제 KG 이니시스를 탑픽으로 했는데 그것도 오늘 잘 가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못지않게 오늘 NH 한국 사이버 결제.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오히려 저는 이제 만약에 오늘 급등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네. 여기 이제 이 KINX. KINX 이쪽을 좀 관심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의 화두가 어쨌든 플랫폼 사업자들이
돈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 언택트 시대의 어쨌든 핵심은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플랫폼 국내 독보적인 1위 업체. 근데 언택트에 어찌 보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이 맞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만 한정적으로 보면 카카오가 더 세긴 해요. 네. 아무래도 국내 쪽의 영향력은 카카오가 훨씬 더 좋으니까 네. 더 강하지만 사실 글로벌적으로 조금 넓혀보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훨씬 더 확장성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여전히 네이버를 좀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데 예. 뭐 온라인 쇼핑 네이버 하죠. 그다음에 뭐 간편 결제 네이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비대면 뭐 금융 관련 네이버가 하거든요. 안 하는 게 뭐죠? 네, 그러니까 언택트에서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택트 그때도 당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이버는 지금 구간에 또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눌림목 나올 때마다 공략하시면 되고요. 네. NC소프트도 제가 한 40만 원 초반대부터 100만 원 이야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계속 매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진짜 갈까 싶었는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코앞이에요.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100만 원 가면 오히려 이 종목 사면 안 되죠. 100만 원만 한 개라면.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약간 아모레 퍼시픽의 흐름을 거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아모레 흐름이죠? 퍼시픽은 좀 다른데 아모레 퍼시픽도 황제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주가 자체는 낮춰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NC소프트도 100만 원 가면 나중에 분명히 액면 분할 한번 할 거예요. 접근하기 좀 어려워지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액면 분할을 할 건데 중요한 건 액면 분할을 보통 이런 황제주들이 액면 분할하고 주가가 잘 간 적이 잘 없어요. 삼성전자도 하고 나서 좀 거의 고점을 만들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아모레 퍼시픽도 하고 나서 오히려 고점을 만들었는데 NC는 조금은 다를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액면 분할하는 시점은 언젠지는 좀 그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 모멘텀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예, 그 충분히 100만 원 이상 또 볼 수 있는 주가이긴 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NC소프트도 좀 조정 나오면 매수. 근데 다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돼요. 눌려줄 때 좀 매수하시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온라인 결제가 늘어나면서 PG사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거는 KG 이니시스가 맞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전자결제 분야 국내 1위니까 1등 기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NH 한국 사이버 결제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보니까 다 1등이군요, 지금. 그렇죠. 다 1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언택트 관련 쪽에 내가 주가가 종목이 없다. 좀 소외되고 있었다. 예,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너무 지금 현재 막 올라온 건 싫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언택트 관련 종목을 할 때 올라오지 않은 종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애초에 주목을 안 그냥 안 받았다는 받는 거예요. 얘기니까. 그렇죠. 그게 이게 실제로 언택트와 관련돼서 시장에 관심이 없는 종목들은 애초에 관심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같이 올라는 왔는데 지금 시기상 조금 약간 조정 주는 오히려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게 전 대표적으로 KINX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KINX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언택트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트래픽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트래픽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데이터 센터가 증설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사실 뭐 네이버나 그다음에 뭐 카카오나 삼성이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ID 센터를 지으면 됩니다. 근데 요거보다 좀 작은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작은 회사들은 자기들이 이것 때문에 트래픽이 늘어난다고 해서 따로 ID 센터를 질 수가 없어요. 데이터 센터 짓는데 너무 많이 돈이 들기 때문에 네. 요 부분을 이 KINX가 해서 임대를 내줍니다. 근데 이 사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엄청나게 호황이거든요. 그래요? 그 관련 종목들도 엄청나게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쪽 관련해서 어쨌든 수혜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인터넷 보안 거기에 관련된 또 수혜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는 지금 오히려 급등 종목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다, 좀 부담스럽다.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KINX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들도 구체적으로 좀 살펴드렸는데요. 자, 그럼 지금 뭐 후끈 달아올랐고요. 네.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언택트입니다. 그럼 이 관련주 전체적으로 전략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과열 우려감은 있습니다. 네.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 글로벌 트렌드로 지금 자리 잡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좀 중기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내가 만약에 뭐 나는 그래도 굳이 네이버를 사겠다 괜찮습니다. 다만 한 번에 사지 마세요. 네. 한번 눌려줄 수 있으니까 눌릴 때 내가
무조건 눌리면 가격이 싸졌다라는 음.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추가 매수할 분량은 놔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건 제가 보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군 달아오고 있는 언택트 관련주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중국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정말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실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미국산 이것도 중요하다 싶었는데 이제는 미국의 기술만 써도 해외 기업일지라도 반도체 넣지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의 이 미래 기술에 대해서 씨를 말리겠다 이런 심사대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또 고래 싸움이 일어나면서 가운데 낀 우리나라는 등이 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상당했습니다만 근데 실상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도체주 요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화웨이 관련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도 제가 이거 절대로 악재가 아니다. 음.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볼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맞아요. 보면 이거 수혜주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완성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냐 미국이냐 엄마냐 아빠냐에 줄서기를 해야 되는 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이 완성 업체들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쪽 관련 부분은 어느 쪽에 지금 줄을 서야 되는지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아서 네. 분명히 그쪽 관련 부분은 부담이 됩니다. 뭐 사실상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다른 것들 비해서 못 가잖아요. 네. 그게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흔히 말하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종들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화웨이 제재가 나오면서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오스틴 공장 삼성은 더 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웨이를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 미국 쪽으로 우리가 많이 지어줄게, 우리도 투자할게. 화웨이에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도 거래를 하려고 남아야 되고 그렇다고 미국 쪽에 또 제재는 안 받아야 되니까 네. 이 양쪽을 다 하려면 삼성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쪽의 공장 증설이 확실하게 제가 필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쪽에 오스틴 공장을 증설한다. 당연히 장비 소재 부품 쪽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지금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입니다. 중국 평택 갔다 오고 갔다가 뭐. 시안 네. 갔다가 물론 이제 그런 분 계실 겁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은 그러면 왜 중국 갔는데 왜 이게 이주 격리 안 당해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경제인 간에는 그 패스트 트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허용을 예, 좀 특별하게 해주잖아요. 허용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계속 지금 비메모리 관련 이쪽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평택에서도 계속 EUV 쪽에 계속 이제 투자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쪽의 오스틴 공장 쪽도 사실상은 인텔 쪽을 조금 더 겨냥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쪽에 뭐 퀄컴이나 이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또 파운드리 증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쪽 관련 장비 또 기대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까지도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국산화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상 우리 이제 소부장, 그러니까 장비 업종, 소재 업종, 부품 업종에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에 정말 그야말로 고래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춤판 좀 벌이고 있는 신나 있는 그런 종목들 누가 있습니까? 자, 제가 이제 또 나열을 해봤는데요. 네. 자,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 업종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자체에 있어서 지금 사이클이 아무래도 이제 사이클상 보면 먼저 투자가 집행되고 그러면 이제 장비가 가고 네. 장비가 깔리고 나면 그다음에 소재 부품 쪽이 가는 거니까 지금 시기상으로는 확실하게 장비주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추는 게 맞다라고 장비가 보고요. 먼저 올 것이다. 네. 어쨌든 뭐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때 가장 큰 수혜는 테스랑 원익 IPS라고 보면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는 원익 IPS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향 이제 디스플레이 매출도 원익 IPS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살짝 지금 계속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쪽 관련 부분에서도 원익 IPS는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예. 삼성전자 쪽이 어쨌든 또 증설한다는 것 쪽에서 당연히 좀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원익 IPS를 일단 뭐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대장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중소형주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어떤 거냐면 사이맥스인데요. 사이맥스는 사실상 최근에 이 언택트 관련해서 로봇 관련 종목으로도 좀 주목을 받아요. 네. 근데 사이맥스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쪽에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이제 사이맥스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삼성전기랑 같이 사업을 좀 해 나갔던 게 있거든요. PLP 예. 사업을 같이 해놨는데 요 사업부를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PLP 사업부와 관련된 부분에 또 삼성전자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삼성이 이제 오스틴 공장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때 사이맥스의 부품이 들어갔어요, 장비가.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번에도 삼성이 오스틴에 공장을 증설할 때 사이맥스의 장비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뭐 보통 쓰던 거 쓰는 게 그렇죠. 뭐 큰 문제가 신기 없으면. 아닙니까? 네, 예.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사이맥스 있다. 사이맥스는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가 주목받을 때도 수혜가 되고 삼성전자 투자 확대에도 수혜가 받을 수 있죠. 양수겸장이라고 네. 보셔야 되니까 오. 이쪽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텍플렉스는 인텍플렉스.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조금 있어요. 낯설어요. 예, 검사 장비입니다. 네. 반도체도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도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도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2차 전지 불량 이것도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 동일하게 납품을 해요. 이것 말고도 관련 종목들이 많은데 네. 제가 왜 이제 이 종목을 더 관심을 가지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인텔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원래 검사 장비는 KLA 덴코라고 해서 이 회사가 40년 동안 거의 뭐 그냥 독점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오. 근데 이거 작년에 그걸 깨고 인텍플러스가 네. 인텔에 납품을 했어요. 아, 그 정도면은 뭔가 획기적인 기술이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쪽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쪽도 제가 보기에는 인텔이 어쨌든 미국 쪽에서 계속 반도체 관련 투자를 한다. 네. 인텔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수혜가 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텍플러스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항상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 관련 이걸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할 때 이제 칩리스 업체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계속 이제 디자인 하우스를 키워야 된다. 본인들만의 이제 설계 디자인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지금 계속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거기 어쨌든 대표 수혜주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다만 AD 테크놀로지는 지금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당장에 지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탄력은 둔할 수는 있는데 이 유상증자 권리락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튀어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뭐 그때 주가가 좀 눌릴 때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관심주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또 이번에 세 번째 키워드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 오늘 이 종목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20년 올해 초만 해도 투자자분들이 정말 가슴을 뜨겁게 했던 2차 전지 관련 주들입니다. 요새 조금 쉬웠는데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 BM, 첨보 이런 종목들은 뭐 10%가량 급등이고요. LG화학, 삼성 SDI 뭐 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시동 걸고서 장거리 운전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 왜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나요? 네, 뭐 2차 전지가 아시겠지만 충전해서 한번 네. 달렸습니다. 맞아요. 방전을 했고요. 원래 또 요즘 아직까지 이제 방전하면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네, 올해 좀 기간 조정 보인 것 같고 네. 이제 완충한 것 같아요. 완충해서 이제 다시 한번 달리는 것 같은데. 이제 달릴 채비를 다 했다. 네. 근데 이게 이전에보다 배터리 성능이 더 발달해서 네.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 그러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최근에 2차 전지의 상승은 물론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지금 정의선 이제 부회장이 만난 거잖아요. 네. 이게 만나면서 삼성과 현대의 만나,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만나. 아니, 둘이 만나서 뭐 하겠어? 당연히 전기차 만든다는 이거 하겠지.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건 맞죠. 맞습니다. 이게 뭐 틀리다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맞는데 여기에 사실상 숨은 호재들이 있었어요.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라고 보고요. 그냥 명분 정도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뭐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뭔가 아직까지 큰 그림 뭐 청사진도 그려진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보거든요. 밑에 보시면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이 2차 전지가 약간 주춤했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네. 뭐냐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IMO 2020 이쪽도 지금 시행을 되고 있고 그다음 탄소 배출권 관련 부분도 엄청나게 지금 강화를 했거든요. 이거 환경 지켜라 이거잖아요. 예,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제 완성업체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자동차 완성업체들 입장에서도 이거 탄소 배출 이거 엄청나게 규제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배출량,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엄청나게 높이던가, 아니면 연비를 엄청나게 높이던가, 아니면 그냥 전기차 만드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런 쪽이라서.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야, 너희 어렵지 않냐? 예, 어려우니까 좀 봐줄게. 규제 좀 풀어줄게. 풀어줄게. 예, 그게 이슈가 나올 뻔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계속 규제가 완화되니까 네. 혹시라도 탄소 배출권 이 규제도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거기에 직격탄을 맞는 건 2차 전지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대부분의 이제 매출과 관련된 부분은 유럽이잖아요. 네. 유럽이 또 락다운이 또 걸려 있다 보니까 그쪽이 또 생산도 잘 안 되니까 그게 총체적으로 지금 이제 요 문제가 생기면서 2차 전지가 잘 안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 규제 막 풀어주면은 굳이 전기차 왜 쓰냐 이런 그렇죠. 거죠. 완성 업체들이 이쪽에 투자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좀 달라졌습니다. 물론 네. 아직까지 이게 완벽하게 뉴스로 나온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이게 유출된 건 있어요. 네. 그래서 뚜껑을 당겨니까 규제 완화 아니네. 규제 완화 아니네인데 이거를 한 게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 이 자동차 주요 3사들이 네. 안 해도 돼 한 거예요. 나 우리 괜찮아. 이거 규제 그대로 해도 돼. 우리 그냥 우리대로 할 수 있어. 네. 이거는 이제 좀 보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가 오히려 지금 뭐 벤츠나 BMW나 뭐 폭스바겐 이런 쪽에서 오히려 지금 전기차를 더 공격적으로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기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네.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구경제에 그냥 사로잡혀서 발전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라는 거를 지금 현재 유럽에 특히 독일의 자동차 3사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것 때문에 넘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계속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여기에 대한 규제 완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규제 완화도 안 되고 거기에 또 독일 3사도 지금 현재 계속 그냥 원래대로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지를 보여주고. 네,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중국 쪽에서도 지금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 그럼 테슬라 앨런 머스크 그냥 강제로 그냥 하겠다 하잖아요. 네. 그냥 내가 구속되자마자 일단 하겠다.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강제로 지금 공장도 계속 테슬라 공장도 돌려가는 것처럼 어쨌든 지금 그동안 2차 전지의 발목을 잡아왔었던 악재들이 하나씩 거의 다 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영향으로 지금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IT 하드웨어 순환매 차원의 흐름은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번 순환되고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충전이 좀 더 많이 돼서 네. 좀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여전히 지금 또 제가 보기엔 2차 전지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문선진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얘는 완전 충전됐으니까 정말 갈만하다라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2차 전지 하면 이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시는 게 일렉포일 쪽일 거예요. 그래서 예. 일진 머트리얼즈, 그다음에 뭐 두산 솔루스 뭐 이런 종목들 해서 일렉포일과 관련된 종목들 뭐 SKC도 있고요.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PNT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일렉포일 경쟁이 심화가 되면 될수록 어쨌든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대표주. 저는 사실 LG화학보다는 지금은 삼성 SDI가 더 낫습니다. 네. 뭐 어쨌든 LG화학은 나중에 분사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화학 업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흔히 말하면 짬짜면 같은 느낌. 네.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짬짜면 싫어하거든요. 그냥 짜장면이나 짬뽕 그 두 개 다 시키면 된다는 스타일. 하나만 완성되어 있게. 하나만 뭐 제대로 먹자 이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2차 전지 쪽 힘이 강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집중되어 있는 삼성 SDI가 역시나 어쨌든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현대차의 합작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첨보 오늘도 네. 이제 많이 가고 있는데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확실하게 국산화 이슈가 계속 시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국산화 이슈가 진행되면 결국에는 이제 뭐 재료, 이 첨가물, 그러니까 2차 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성능을 높이는 이 첨가물도 지금은 일본 쪽의 수입을 많이 의존하는데요. 예. 이 부분을 이제 첨보가 대체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산화 이슈에도 수혜가 되고 또 하나는 이 첨가제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집니다. 네. 계속 커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첨가제 관련
쪽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 제대로 된 게 지금 첨보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첨보, 그래서 첨보가 상장되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뭐 첨보가 아니다, 만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엄청 탄력이 붙었었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꺾이면서 상대적으로 조정을 많이 보였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갈 놈은 간다. 지금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치면서 갈놈 갈. 예,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PNT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이제 뒤에 좀 더 설명드릴 건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일렉포일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수요가 더 많아요.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뭐 일진 머트리얼즈라든지 뭐 두산솔루스, SKC 뭐 이런 관련 기업들이 괜찮습니다. 네. 나쁘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쪽도 자꾸만 이쪽을 뛰어들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돈이 네.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업체에서 지금 뛰어들잖아요. 얼마 전에 고려아연까지 이제 이쪽이잖아요. 이쪽이 좀 뛰어드는 것처럼 계속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면 원래 이제 동박 업체들을 만드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경쟁이 심화되는데 네. 새로운 걸 뭔가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장비는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렉포일을 만드는 핵심 장비가 롤투롤 장비입니다. 네. 근데 이 롤투롤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드는 1위 업체가 이 PNT라고 보시면 되고요. 롤투롤은 기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거 PNT랑 그 다음에 이제 그 LS죠. LS 엠트론이 이제 이 두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데 네. 이제 말 그대로 이 일렉포일은 최대한 얇게 길게 튼튼하게 뽑아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롤투롤 장비의 기술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처음에는 구리를 그냥 구리선을 넣습니다. 네. 그거를 황산으로 녹입니다. 그 녹여. 황산을 녹여서 그 쉽게 말하면 구리물이 되는 거죠. 예. 예, 그거를 이제 전기분해합니다. 전기 신호를 돌려서 전기분해를 해서 화학적으로도 이렇게 하는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구리를 뽑아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말 그대로 계속 눌러서. 롤러에 돌아가서 굉장히 얇게 만드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야 되고 잠깐만 들어도 복잡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술적인 소위 말하면 진입 장벽도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도 좀 이 기술적인 진입 장벽 때문에 많이 뛰어들고 있지 않는 지금 사업 구간이거든요. 예. 그러면 PNT가 거기서 어쨌든 지금 흔히 말하면 매출을 아주 강하게 내고 있고 중요한 건 PNT가 지금 수주 잔고가 5천억이 넘어요. 아, 그래요? 네, 이미 받아놓은 수주가 5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주가 자꾸만 지연되죠.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감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뭐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주가 자체는 이미 급락을 했었으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락다운이 풀리면서 네. 지금 미뤄왔던 수주가 이제 다시 이제 된다는 발주가 되는 거죠. 요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출이 이연됐던 부분에 미뤄졌던 게 다시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네. 때문에 PNT 저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해주면서 PNT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뭐 급등하는 모양새에 나와주고 있고요. 앞으로 대한 기대감 완전 충전되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챕터로 오늘 가보도록 할 텐데요. 며칠 전에 또 저희가 주식학개론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양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중에 전인대에서 언급된 게 이번에 홍콩판 국가보안법 이 제정 초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게 뭐 강력하게 대처를 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하면서 홍콩발 미중 갈등 이게 또 고조된다. 이런 우려감이 상당하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히토류, 대두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는다면서요? 네. 일단 이제 제가 이 홍콩 관련, 이 홍콩발 국가보안법 관련 이야기는 제가 내일 제가 지니스탁에서 제가 한번 따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죠. 네, 따로 제가 집중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어쨌든 이제 요 홍콩발 이슈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충돌을 한단 말이죠. 네. 충돌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아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꺼내 보면 이거예요. 본인도 상처를 받아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국채를 뭐 판다라든지 뭐 이런 건데 결국엔 본인도 내상을 입어야 되거든요. 살을 좀 내주고 네, 뼈를 내주고 깎아야 되는군요. 그런 거니까 때문에 좀 부담이 됩니다, 사실.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본인들 입장에서 덜 소위 말하면 살이 아닌 거, 그러니까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게 네. 히토류 이제 수출 금지하는 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 대두 수입을 좀 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어쨌든 보복용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쓸 때 이것만 쓰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를 쓰면서 같이
1차 무역 협상을 파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요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이슈가 일어나면서 최근에 이제 이 히토리 관련 좀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네. 요 며칠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부분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이야기 좀 드리려고 요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실제로 규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간다라는 건 끝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양쪽 모두 코로나 때문에 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네. 여기서 끝까지 가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하다. 진짜 예전에는 이렇게 주먹을 한 대 때려도 한 대 맞을 내성이 있거든요. 네. 맷집이 있어요. 어허. 근데 이미 코로나 누가 실컷 다 두드려 팼어요. 지금. 이미 다리 후들거리고 있잖아요. 후들거리고 있어요. 한 방만 때려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양쪽 모두 똑같아요. 네. 그래서 굳이 제가 보기엔 여기서 이런 액션을 취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전 싸움은 안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때리진 않는데 그 액션씬은 찍을 것 같아요. 아, 말싸움은 겨 멀리서 그러니까 실제로 때리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때리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액션은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요 불협화음은 단기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길게는 갈 겁니다. 이게 네. 제 생각에는 계속 서로 물고 뜯고는 할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번에 우리 1차 무역 이 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긍정적인 결과물을.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단기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홍콩의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거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요거는 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좀 꽤 크거든요. 요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관련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보기엔 시작이 부각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양쪽 모두 실제로 뭔가를 행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좀 평이하고 괜찮은 건데 만약에 어쨌든 양쪽 모두 이 부분을 만약에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면 그러면 시장은 좀 그러니까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로 인해서 이 히토류와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두 관련 종목들은 좀 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게 시세가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만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서 좀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만 좀 저는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관련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 대표적인 종목이 이렇게 4가지 종목인데요. 네. 뭐 유니온이랑 해인, 오늘 해인이 좀 잘 가죠. 해인이랑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 그다음에 샘표식품인데 일단 유니온 같은 경우는 특수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네. 시멘트 업체인데 거기에서 이제 바나듐을 이제 공급을 합니다. 바나듐. 네, 바나듐이 이제 히토류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도 건설을 하면서 있어서 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뭐 철강 재련을 할 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 시멘트 같은 걸 만들 때도 이 바나듐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쪽 관련이 규제가 됐을 때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인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그러니까 뭐 해인 이제 자회사가 히토류를 개발을 합니다. 네. 뭐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서 엄청나게 뭔가 수익을 거두고 이런 건 아닌데 사실 아무래도 테마주들은 네. 뭔가 이제 있다라는 거에 좀 집중하니까 연관성만 있으면 그렇죠. 일단 묶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해인은 이 자회사 관련 이슈로 좀 묶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엠텍은 전통적으로 히토류 관련 종목이 갔을 때 제일 대장주 역할을 하면 잘 갔던 종목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포스코에 이제 히토류 관련 부분 납품을 합니다. 예, 뭐 마그네슘을 이제 납품을 하죠. 그래서 그쪽 관련 부분을 엮인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이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산 대두를 수입을 안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두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장류가 많죠. 뭐 간장, 뭐 그다음에 그 된장 이건 전부 다 이제 콩으로 담그니까 아무래도 대두 가격이 떨어지면 원재료 가격의 상승 그로 인한 순회주인데요. 참 이 테마를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억지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음식료 업종들이 대부분 보면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때 수혜입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거기에 가격 전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품 가격을 인상을 시켜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스낵류들, 특히 뭐 삼양식품, 그다음에 농심, 오리온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곡물과 밀 가격이 떨어질 때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오히려 밀 가격이 오를 때 오르거든요. 제품 올릴 기회가 이렇게 인식하는 그거기 건가요?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근데 샘표식품만 유일하게 지금 이걸로 묶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뭐 테마를 움직이는 사람이 네. 묶어놨으니까 이렇게 한번 시장에 각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하자면 전통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화학주들 보세요. 유가가 떨어지고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화학주가 오르지 않잖아요. 네, 네.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서 오히려 재료 가격 소기로 수위가 늘어나고 거기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가격 전가가 될 때 주가가 네. 오르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샘표가
원재료 자체가 떨어지는 거에서 수혜는 네. 많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팔려야죠. 근데 네. 뭐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간장이나 된장을 더 많이 먹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닌데 중요한 건 시장의 테마는 어쨌든 이렇게 엮어놨기 때문에 네. 테마로서는 엮일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또 새로운 메커니즘 하나를 이해를 하고 갑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무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은 뭐 다양한 이슈들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언택트 관련주들부터 해서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대두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문서진 전문가는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네, 국내 증시 최근 상승률 보면요. 최근에 주요 국가 중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톱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신중하게 특히나 이 주식학개론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좀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주식학개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